암호화폐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오늘은요, 바로 그 두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랑 손잡고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바꾸려는 하향식 전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청난 보상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상향식 전략이에요. 과연 어떤 길이 진짜 미래로 우리를 이끌게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는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대체 누구고 왜 패닉에 빠졌다는 건지 궁금증이 확 생기는데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사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프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대부분은 스트라이프가 뭐지?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회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결제 시장을 꽉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인 같은 존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필수적인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수조 달러. 스트라이프가 쇼피파이나 우버,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위해서 매년 처리하는 돈이 바로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말 그대로 인터넷 경제의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대동맥인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트라이프가 여전히 옛날 결제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건데요. 이게 판매자들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현실인 거죠. 물건 팔 때마다 떼이는 높은 수수료, 골치 아픈 지불 거절 문제, 끊이지 않는 카드 사기, 거기다 돈이 며칠씩 묶여 있으니 현금 흐름은 꽉 막히고요. 이게 바로 스트라이프가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수조 달러짜리 숙제입니다. 사실 스트라이프도 이 문제의 답이 암호화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주 야심차게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했었죠. 근데 결과는요? 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재앙이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커피 한 잔 사는데 30분을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몇천 원짜리 물건 사는데 수수료가 몇천 원씩 나오면 누가 쓰겠어요? 게다가 가격이 막 1분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장님들이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스트라이프는 조용히 이 기능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가 등판합니다. 스트라이프가 겪었던 그 끔찍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맞춤 정장처럼 설계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이 네트워크에겐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규제라는 아주 높은 벽을 넘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만든 미카라는 법 덕분에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트라이프 같은 대기업 입장에선 이제 안심하고 사업해도 되는구나 하는 합법적인 그린라이트가 켜진 셈이죠. 두 번째 장점은 검증된 신원, 바로 KYC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사용자가 진짜 사람인지 신분증까지 확인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금융사기나 자금 세탁 같은 범죄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검증된 진짜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500만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전부 신원인증을 마친 파이 네트워크의 검증된 사용자 수입니다. 이건 아마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일 거예요. 스트라이프 입장에선 골치 아픈 사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마스터키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속도죠. 파이 네트워크의 거래는요, 단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옛날에 비트코인이 그토록 고생했던 바로 그 속도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한 거예요. 빠르고 저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결제할 때 쓰려면 코인 가격이 싸야 편한 거 아니야? 왜 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거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오히려 코인 하나의 가치가 아주 높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거대한 강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려면 강에 물이 충분히 많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금융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가려면
그만큼의 자금이 시스템 안에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스트라이프가 움직이는 그 수조 달러의 거래를 감당하려면 파이 네트워크라는 강에도 그만한 물, 즉 가치가 흘러야 한다는 거죠. 코인 하나의 가치가 높을수록 전체 시스템은 더 큰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댐의 수위가 높아야 더 많은 물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높은 코인 가치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수학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의 꼭대기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서 엄청난 재미와 보상으로 순식간에 세력을 키우는 상향식 전략 말이죠. 와,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한 런칭 파티 현장 같죠? 바로 ITLX라는 새로운 지갑의 출시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돌려보세요라는 문구가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보기만 해도 뭔가 신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RTX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비결은 진짜 단순하고 강력해요. 바로 보상과 재미죠.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고 스핀코인 같은 게임을 통해서 마치 놀이처럼 암호화폐를 얻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기술력이 대신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죠. 와, 상품 스케일 좀 보세요. 맥북 프로에 아이폰, 거기다 수천 달러 현금까지. 이거 뭐 참여 안 하면 손해인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보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네트워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게요. 이 둘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두고 펼쳐지는 서로 전혀 다른, 어쩌면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거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철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금융의 수도관을 교체하려는 엔지니어의 길이죠. 다른 한쪽은 시끌벅적한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모으는 이벤트 기획자의 길이고요. 한쪽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재미와 참여를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파이 네트워크처럼 거대한 인프라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참여하면서 동시에 ITLX 지갑처럼 즉각적인 보상과 재미를 주는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